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클래스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저희요 7월 30일에 이 재경관리사 시험이 시행이 되었었죠. 자, 이 재경관리사 시험 중에 세무회계 파트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 세무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혹 이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은 자격증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시험을 보러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공개 안 하는 대신에요, 합격자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보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게 항상 단골이죠.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본강에서 10가지 배웠어요. 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단일세율이다, 뭐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쉽게 사실 맞추고 가세요 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31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71번부터 이제 80번까지가 세무회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 했을 때 요 7월 회차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 틀렸는데 직접세 아닌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업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과세사업자다라고 해서 나오고 면세사업자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 다 잘 아시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느냐? 아니죠.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영세율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세율 사업자는 이 과세사업자 쪽으로 들어가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과세와 면세를 함께하는 겸용사업자다라고 하면 면세 쪽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할 게 없다 하더라도 과세 쪽에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들어가죠. 자, 문제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 했을 때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봤으니 문장에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라고 출제가 되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김일타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은 김삼일씨였죠. 가계부 사용 내역이다. 지출 금액 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를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적중 예상 문제 저희 교재 있잖아요. 284페이지 10번에 들어가시면 비슷한 문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 한번 자료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 입장권이다 라고 해서 뭐 33,000원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쌀을 구매했다라고 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택시 이용료에 대해서는 뭐 2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33,000원의 공급 대가 중에 3만 원은 공급가액이지만 세액은 3,000원. 그 다음에 택시 이용료도 2,000원이다 라고 나온 거 보면은 22,000원의 공급 대가에서 2,000원의 세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쌀도 나왔었어요. 쌀은 뭐 55,000원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쌀은 사실 면세이기 때문에 이 5,000원이 부가세가 아니죠. 이 55,000원 모두 다 공급 가액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지출 금액 안에 포함이 된 부가가치세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쌀은 55,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영화 입장권, 그 다음 택시 이용료라고 나왔을 때 쌀은 면세야. 대상이 될 수 없어. 영화에 대해서 공급 대가 중에 세액 3,000원, 택시에 대해서도 과세니까 2,000원, 그래서 5,000원이 정답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기 이런 거 물어봤었네요. 여러분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각
납부만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법인의 지점은 본점을 대신해서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주사업장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요. 이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는 본점뿐 아니라 지점도 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있지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도 있습니다. 단위과세제도도 있어요. 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을 어디로만 할 수 있냐면 본점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은 안 된다는 거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도 됐었고 본점도 됐었고 지점도 됐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아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점은 주사업장이 될 수 없다,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사업자 단위과세제도일 때 얘기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지점도 납부니까 꼭 본점 쪽 세무서 쪽 안 가고 지점 쪽 세무서 쪽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환급될 세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증빙을 적절하게 발급 및 수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나와 있지만 환입액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환입액 제거하셔서 2,300. 그 다음에 여기 매입액이다 나와 있죠. 접대 관련 매입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거래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환급될 세액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10%에서 230의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계장치 매입세액에 대한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770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원재료 매입액은 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의 거래처에 등록번호나 상호가 누락이 되어 있다. 자, 매입자잖아요. 이 매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이 매입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었던 거래를 이렇게 자료해 준 거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은 어디랑 똑같다? 불공제 사유랑 똑같다. 그래서 실제로 공제가 되는 것은 이 기계장치 매입액만 가능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함정에 걸리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재원화 용역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선 발행 세금계산서 우리 인정하지라고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아마 틀린 지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가능하다.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제가 예시를 가져다 놨다는 것은 여기에 수탁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문장이 나왔구나. 그래서 틀렸었겠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 간이과세자 또는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매출액의 일정률을 적용해서 과세함으로 이로 인해 세부담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가져다 놓고서 얘가 올바른 거야 라고 체크하는 거였고요. 틀린 것들은 어떤 문장이 틀린 거였느냐 라고 했을 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대손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자다라고 했다면 아니야. 모든 사업자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거나 간이과세자는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니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왜 틀렸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38번입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였고요.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매출가액과 시가 나왔을 때
뭘로 처리할 건지,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매입했을 때 매출 할인이나 환입에 대해서 잘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과표로 넣지 않고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받는 연체이자도 과표로 넣지 않고 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시가로 집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매출액을 집계를 했지만 매출 할인이나 매출 환입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과세 표준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과정인 거죠. 자, 39번은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일타에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기 예정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세사업자에게 매출한 것, 면세사업자에게 매출한 것, 그 다음 원재료 매입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 4가지 사지선다였고요. 이 문제 유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올해 봤을 때 벌써 2번째로 봤거든요. 근데 아래 보기는 조금씩 달라져요. 자,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들, 올바른 거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네가 올바른 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세 재화를 판매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대상자가 사업자든 일반인이든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상관없죠. 모두 다 과표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과표에 똑같이 잡아야지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뭐 과세사업자에게 판매한 거래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라고 해서 얘를 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틀린 거겠고요.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은 이렇게 부가세 포함한 게 3,300이니까 30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라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33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라는 얘기를 보니까 만약에 이 거래가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장이 꾸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 라고 올바르게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네. 원래는 40번까지 있겠지만, 자, 역시나, 여기도 한 문항이, 이건 아예 주제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쩜 이럴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번 9월달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조금 더 바짝 정신 차리고 40개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7월달 시험 리뷰를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즐겁게 잘 보셨다고 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면서 많이들 준비하면서 도움이 됐구나 라고 하고 혹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엔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또 잘 기억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시험 잘 보세요.